이번에는 이론입니다. 뭐냐, 스케치업 카메라에 대해서, 구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도움될 거라 생각하지만 조금은 재미가 없습니다. 무엇을 할 거냐, 카메라와 스케치업 그리고 총 5가지 파트를 제가 나눴어요. 기본적인 카메라 설치법, 섹션 플랜을 활용한 공간이 협소할 때 연출한 방법, 평면 인면에 대한 컬러링 뷰, 카메라 왜곡일 때 수정 방법, 마지막으로 아이소 연출법을 5가지를 담아두었습니다. 대략 30분 정도 걸리네요. 이론입니다. 완전 그렇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초보분들 그리고 입문자분들에게 맞춰서 해놨으니까 그래도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카메라 구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카메라 구도를 할 건데 그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카메라 구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카메라 구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구도의 형태라 해나요? 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쨌든 간에 카메라 구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카메라 잡는 방법이죠, 알아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잡는 방법, 일단은 여기가 메인이 됩니다. 기본 기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설명 없으니까는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은 천장을 숨기고 시작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좀 귀찮아 이런 경우에는 바로 섹션을 활용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섹션을 눌러서요, 천장 부분을 찍고요, 오케이 해준 다음에 얘를 M에서 밑으로 살짝 내립니다. 보이시죠? 어떻게? 섹션을 활용한다. 섹션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동, M에서 뭔가 동작을 합니다. M 이동해서 동작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섹션 자체 요거 보이시죠? 얘를 디스플레이 섹션 플레인이라 되는데요, 얘를 콩 하면 이렇게 어떻게? 뷰가 안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기본적인 첫 번째 키는 무조건적으로 포지션 카메라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포지션 카메라에서요, 어딘가에서 어딘가 본다예요. 뭐 중심을 보든 이쪽으로 보든 그건 여러분 마음이긴 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메인을 보긴 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다만 이렇게 할 때도 저는 기본적으로 중심을 잡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심선을 일단 T로 하나 만들어 두는 게 좋겠죠. 보이시죠? 바닥선을 잡고 하는 게 좋긴 합니다. 바닥선 하면 언젠간 중앙에 걸릴 거예요.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포지션 카메라 통해서요, 찍고 대충 이렇게 가요. 포지션 카메라로 첫 번째로 세팅해 주시고요. 포지션 카메라 하게 되면 항상 첫 번째가 아이 헤이트, 즉 눈높이가 됩니다. 눈높이가 지금 100대 있는데 일단 눈높이는, 자 눈높이 적어 드릴게요. 눈높이의 경우는 일반적 공간의 3분의 1 수치가 맞아요.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주공간의 경우는 800에서 1000 정도 잡으면 보통 맞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간의 경우는 1000에서 1300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공간 좀 낮으니까는 800, 900 정도 잡으면 얼추 맞을 거예요. 보이시죠? 그 다음이 뭐냐면은 바로 줌을 통해서 화각을 잡아야 합니다. 화각. 알겠죠? 화각. 그건 FOV라고 합니다. FOV. 줌키 누르면은 바로 FOV 나와요. 필드 오브 뷰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지금 60대 있죠. 기본은 35입니다. 항상 이걸 하실 때는 기본값이 35인 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왜곡이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테리어 공간은 55에서 70 사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왜곡하면 문제가 됩니다. 자, 얘를 눌러서 제가 65 정도 하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좀 더 보이죠? 저는 디폴트 값은 60에서 65 정도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유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맞다 틀렸다 라고 얘기는 하기 좀 힘듭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요, 자 이렇게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씬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됐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자 이걸 누르고 아이헤이스는 얘예요. 보이시죠? 나머지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선생님 조금 더 앞으로 가고 싶어야 하면 이때 쓰는 게 워크예요. 워크.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눈높이가 그대로 고정돼서 가는 거예요. 다시 뒤로 하면은 뒤로 옵니다. 보이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벽에 부딪혀서 그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Alt 누르면 벽을 뚫고 뒤로 갑니다. 벽을 뚫는다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요. 요렇게 잡아주는 거고요. 눈을 이래저래 보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래 볼 수도 있고 이래 볼 수도 있고 이래 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구도를 잡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시겠죠? 요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뷰를 잡았다면 이제 씬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씬을 통 추가하면은 잡히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문제가 조금 있어요. 문제가 뭐냐? 바로 우리의 섹션 플랜이 지금 포함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천천히 뚫렸잖아.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이거 지워야 되는데 뷰를 바꾸면 또 골치 아프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물론 이렇게 돌린 다음에요. 얘를 통 누르면 이 섹션이 나오죠. 보이시죠? 얘를 선택해서 지우면 돼요. 그리고 와서 다시 돌아가면 해볼게요. 돌아가라 하면은 어떻게? 천장이 뿅 하고 나올 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천장을 찍고요. 딜리트 누르면은 이 섹션 플랜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러든 저러든 간에 우리가 끝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여러분들 하고요. 카메라 세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카메라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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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 요 네 가지 키로서 왔다 갔다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는 얘와 그 다음에 얘가 됩니다. 뭐 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그냥 눌러주면은 수치 입력한 V10에서 그냥 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카메라를 잡는 것과 그 다음 화각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뷰를 잡고 애매하다 싶으면 워크를 사용해도 되고요. 혹은 줌을 써서 이렇게 해도 되긴 합니다. 알겠죠? 카메라 뷰를 잡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뷰로 해가지고 난 이런 뷰를 원해 하면은 여기서 씬을 누르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 뷰 잡게 되면 이렇게 씬 1, 씬 2 이렇게 나오죠. 이름은 각각을 선택해서 여기서 변경하시면 되고요. 이 세이브 부분 있죠. 옵션 부분은 사실 저는 잘 안 건드립니다. 뭐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뭐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순서 바꾸는 건 이렇게 해주시면은 순서가 변경된다. 옵션 값은 얘 눌러가지고요. 보시면은 나와요. 한번 볼까요? 하이드 디테일 얘 눌러서 쇼 디테일 하면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파트는 말 그대로 카메라, 구도, 뷰를 잡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기본적인 카메라 뷰를 세팅한 걸 배웠다면은 이번에는 섹션을 활용한 뷰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섹션을 활용하기보다는 공간을 키우는 것을 선호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예시를 좀 들자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래 있으면은 공간이 좁을 때 지금처럼 이제 저는 거실 한 개만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거실이 있고 부엌이 있고 뭐가 있으면은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하지만 저는 공간을 좀 따로따로 뷰를 잡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거는 스타일의 차이니까는 누가 맞다 틀렸다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어쨌든 공간을 다 잡았어요. 뷰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지션 카메라를 대충 넣어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아예 800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제가 뷰를 키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화각을 지금 60 되어 있죠. 60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60이 너무 왜곡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해서 내가 화각을 좀 줄이겠습니다. 55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뷰가 너무 안 나오죠. 맞죠? 그래서 워크를 이용해서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로 가라. 안 되죠. Alt로 해서 뒤로 쭉 가볼게요. 컨트롤 누르면 빨리 갑니다. 선생님. 근데요. 이러니까는 뷰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잡혀요. 워크를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뚫고 나가버리죠. 다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이 뷰가 좋은 건가는 상당히 의문스럽긴 합니다. 맞죠? 그렇다면은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줌키를 눌러서요. 화각을 다시 잡았는데 화각은 늘리고 싶지가 않아.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섹션 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섹션 뷰는 간단한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섹션을 열어놨습니다. 섹션, 요거죠. 얘를 콩 눌러서 섹션 플레이죠. 눌러서 얘는 어느 이 장면에 가느냐에 따라 물체가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 보이시죠? 요렇게 여기서 그냥 찍어요. 오케이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M 이동을 한댔죠. 이동하고 회전으로도 가능합니다. 살짝 들어갈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쉽게 생각하면 섹션 단면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숨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스페이스 해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됐어요? 섹션 플랜이 숨겨진다고 했죠. 보이시나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전처럼 포지션 카메라를 지금 대충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잡고 그 다음에 800 정도 잡고요. 그리고 워크를 이용해서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얍. 요렇게 해서 걸릴 때까지 한번 가볼게요. 요렇게 해서 가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이 검은색 선 나오기 전까지 가면 돼요. 요 정도 가면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요렇게 좀 당겨서 볼까요? 어때요? 아까 전보다 훨씬 더 뷰가 많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뭐 줌키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뷰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얘를 통 눌러주시고요. 다시 원래 거실 뷰 가볼까요? 원래 거실은 요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섹션을 이용해서 잡은 거는 어떻게 되냐? 볼게요. 어때요? 훨씬 더 공간이 더 보이죠? 예, 섹션의 경우는 이렇게 따지고 보자면요. 약간의 편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숨겨준다. 그런데 섹션 뷰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제 직각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시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요. 섹션 2 했죠. 얘를 선택한 다음에 M 해가지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얘를 회전이 가능합니다. Q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어때요? 회전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M 해가지고 앞으로 밀어넣으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도 어떻게 하이드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얘를 숨겨주고요. 됐죠? 이해가시나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똑같습니다. 포지션 카메라 잡아가지고요. 요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요. 높이 값은 800 해주시고 어떻게? 워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뒤로 Alt를 이용해서 뭐 컨트롤 이용하면 더 빨리 갑니다. 하면 어떻게 되세요? 이게 벽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때 Alt 누르시면 돼요. Alt 눌러가지고 어떻게? 섹션이 걸리는 이 벽체 앞까지 우리가 가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숑 또 걸리죠? Alt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우리가 넓게 뷰를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거를 가르쳐 드리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섹션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댔어요? 이 보시면은 섹션 보면요. 디스플레이 섹션 플레이 보이시죠? 디스플레이 섹션 플랜을 어떻게 끄면은 어떻게 되냐? 이 섹션 플랜 안 보여요. 그런 상태의 공간 뷰를 잡으면 된다. 자, 이걸 하실 때는 뭐 우리가 똑같이 하는 포지션 카메라를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워크를 활용해서 뷰를 만든다. 그리고 FOV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 때 뭐 65 정도 선호하지만은 여러분들 왜곡이 많이 된다면 한 55 정도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떻게 왜곡이 덜 되지만 공간이 더 적게 보인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씬을 잡아주시면 돼요. 씬 설치해 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섹션 플랜의 경우는 여러분 공간이 상당히 협소할 때 뷰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기능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섹션을 이용해서 하기보다는 공간을 그냥 키워버립니다. 예를 들자면은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내가 뷰를 처음에 잡아보니까는 안 돼. 그래서 저는 항상 할 때 작업할 때는요. 그 공간에 벽체를 먼저 올리고요.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카메라 뷰를 이렇게 한번 잡아봅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고 작업이 들어가요. 다만 여러분들 아이소메트리처럼 공간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이거는 하면 안 되긴 한데, 거실 따로 부엌 따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공간을 살짝 키워서 공간을 잡으면 뷰를 잡기가 훨씬 더 편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약간은 그렇죠, 원칙적이지 않죠. 그래서 원칙적인 방법 중에 섹션 플랜을 좀 가르쳐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카메라 구도가 앞에서는 씬을 연출할 때 하는 거랬다면요. 그래서 이번 거는 씬을 연출하기보다는 평면도 그리고 인면도 연출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 인면도 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섹션 플랜을 활용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는데 우선 섹션 플랜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얘를 통 눌러줍니다. 오케이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뭐가 들어갔죠? 얘는 M 해서 이동을 해서 내리라고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섹션을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겁니다. 근데 저는 섹션 활용하지 않고요, 그냥 천정을 숨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탑뷰 보이시죠? 탑뷰를 활용하면은 이렇게 보여요. 보이죠? 그리고 줌 익스텐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러면 일종의 얘는 뭐냐면은 위에서 보는 컬러링, 즉 3D용 평면도 컬러링으로 보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이것을 생각보다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하자면은 뷰에서 저희가 웬만하면 꺼놓긴 한데요, 섀도우 있죠, 섀도우 그림자를 넣어주면은 조금 더 이쁘게 돼요. 얘를 켜주면은 어떻게? 그림자 들어가죠. 얘 보이시죠? 그림자를 넣어주시고 요렇게 시간이라든지 시간이죠. 요거 시간, 이거 항상 그림자 제일 헷갈려요. 그림자 이건 시간이고 얘는 그 월이죠. 제뉴얼, 페브리 이런 겁니다. 이게 개념적으로 본다면은 그 1년의 날짜와 시간에 따라서 해 방향이 달라진다 이런 건데 참 어렵게 삽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이쁘다. 그림자를 활용한다. 일종의 평면도 컬러링이에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은 상단에 보시면 카메라 보이시죠? 카메라에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패러럴 프로젝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자, 카메라에 패러럴 요걸 해주시고 그림자는 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진짜 말 그대로 평면도 컬러링이 돼요. 보이시죠? 자, 이게 뭐냐면 정투형도 개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카메라에서 패러럴 프로젝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림자를 쓰면은 사실 이게 이쁘다 보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약간은 3차원 각이 없으니까요. 얘를 잘 활용하면은 이쁜 형태의 컬러링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면도 제가 보여드리긴 했지만은 자, 원래 거실뷰로 가세요. 여기서 인면도도 당연히 연출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섹션을 하나 만들어서요, 이렇게 통 넣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왔죠? 얘를 선택해서 M에서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정면으로 보면 돼요. 디스플레이 얘는 꺼주시고요. 정면 이렇게 해주시고 어떻게? 줌 익스텐드 하라고 했죠? 줌 익스텐드 통 해줍니다. 어떻게? 항상 얘 같은 경우는 하고 나서요, 이 섹션을 설치하고 나서 섹션 설치 그리고 카메라 뷰를 잡고 그 다음에 줌 익스텐드입니다. 줌 익스텐드 해서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림자를 넣느냐 마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파일에서 익스포트 해가지고 2D 그래픽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2D 그래픽 해가지고 우리가 JPG가 되든 PNG가 되든 옵션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유즈 뷰 사이즈라는 게 있지만 얘는 제가 끄고 3000 정도 하는 게 낫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게 우리가 보통 A4 사이즈라면 3500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다 바꿀 게 없으니까요.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라인 스케일 멀티플레이는 필요 없어요. 오케이 해서 저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인면도 컬러링 똑같은데 카메라에서 패러럴 프로젝션 하면 어떻게? 말 그대로 인면 컬러링 되고요. 여기서 어떻게? 줌 익스텐드 맞추랬죠? 맞춘 다음에 어떻게? 그림자를 넣느냐 마느냐는 이런 마음이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섀도우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 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섀도우 부분에서는
여기서 왔을 때 이 트레이에서 연다며 얘가 켜는 겁니다. 얘는 뭐 세계 표준시인데요. 일단 놔두시고 얘가 그 날짜, 얘가 시간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다크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어두운, 이게 밝은 곳에 밝기입니다. 밝은 곳에 밝히고 얘는 어두운 곳에 밝게요. 이렇게 밝기 컨트롤이 가능은 하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보여드린 거는 제가 컬러링 파트를 할 때 어떻게 쓰는 건가를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요것도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3D 뷰에 사용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제안서에서 컬러링 할 때 좀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번에는 여러분들 하고요, AI를 활용한다든지 조금 재미난 기법이라기보다는 정식적인 기법들이었습니다. 정식적인 기법.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재미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뷰를 잡다 보면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보는 뷰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뷰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점이 아래로 가는 거는 우리가 공간으로 봤을 때요, 공간이 복층 형태, 뭐 쇼핑센터 되나요? 저 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공간일 경우에는 우리가 뷰를 잡을 때 위에서 아래로 보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인 공간을 연출할 때는 이렇게 소점이 아래로 잡히면은 어떻게 되냐면 공간이 좁아 보이기 때문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위로 뷰는 뷰 있죠. 이런 뷰도 사실은 잘 잡질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 상태에서 눈을 이렇게 한다든지, 눈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안 합니다. 잘 보이시죠? 뭐 이거를 하는 이유가 없긴 한데, 그런데 이런 뷰는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쓰긴 해요. 랜드스케이프 형태로 보여줄 때는 이렇게 위로 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보여드릴 건 뭐냐면은 위로 보든지 밑으로 보든지 했을 때 이것을 조금이라도 정식적인 형태 잡는 걸 보여드릴게요. 별거 아닙니다. 카메라에 보시면은 여기에 투포인트 퍼스펙티브라는 게 있을 거예요. 물론 조금 더 가면 매치 포토라는 게 있긴 한데요. 매치 포토는 다음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투포인트 퍼스펙티브라는 건 뭐냐면은 하게 되면 이렇게 왜곡된 뷰를 세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물 같은 거는 하게 되면은 이 아까 전처럼요, 눈을 이렇게 했을 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선이 눕힌다라고 합니다. 눕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카메라에서 투포인트 퍼스펙티브를 하게 되면은 선이 직선이 돼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도 뷰를 잡아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카메라에서 투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간에 사용한다기보다는 건축 뷰를 할 때 조금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은 여러분들 하고요, 아이소메트리 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소메트리 뷰는 사실 글쎄요, 저도 항상 하지만은 항상 헷갈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이소메트리 뷰, 우리 아이소메트리 해야 되는 경우 하겠죠. 자, 우선은 탑 뷰로 먼저 돌린 다음에 뷰에서 아이소 뷰로 먼저 갑니다. 이렇게 가죠. 이 상태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렇게 되고요, 탑 뷰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가는 것도 괜찮기는 합니다. 그리고 줌 익스텐드를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이소 뷰라면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아이소메트리 뷰는 이렇게 뷰를 보지를 않아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하면은 공간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눕혀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또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아이소 뷰를 하실 때는 섹션 있죠? 섹션을 이어주는 게 좋아요. 이 섹션의 위치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내가 몇 미터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냐의 문제긴 해요. 디스턴스랑 거리가 나오죠. 어차피 천장에서 했을 거니까, 자, 여기 천장,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제로 지점이겠죠. 2400이라 치면은 보통 우리가 아이소 뷰일 때는 1500에서 1800 정도를 남겨두고 날린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안쪽으로 800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얘를 선택해서 밑으로 어떻게 800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얘를 숨기면 어떻게 이렇게 보이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소품 잘리는 거는 당연하게도 숨기는 게 낫겠죠. 숨기거나, 만약에 좀 애매하다 싶으면 제가 앞에서 1800이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얘를 살짝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1800 정도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매하다 싶으면 한 2000 정도도 괜찮긴 해요. 왜냐면은 아이소비인데 얘가 높게 돼 있으면요. 얘가 높게 돼 있으면은 공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처럼 단독 공간인 건 상관없지만은 여러 개 공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뷰가 이래 되면은 안에 이쪽 면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이소메트리 뷰 자체는 공간을 보여주는 게 동선을 보여주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탑뷰로 갔다가요. 다시 아이소뷰라면 어떻게 됐어요? 제가 눕혀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요. 여러분들이 휠을 꾹 눌러서 약간 이런 식으로 눕혀줘야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탑뷰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휠을 돌린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아이소메트리 뷰를 할 때 제일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높이값입니다. 높이값. 뷰를 잡는 높이값. 뷰를 잡는 높이값이 제일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뷰를 해서요. 휠을 꾹 해서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적당한 높이값이 잡혀요. 보이시죠? 적당한 높이값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전문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할 때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줌 익스텐드 그 다음에 잡아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어떻게 돼요? 이 벽체 쭉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해가시나요? 그런 다음에 카메라에서 봤을 때요. 우리가 패러럴 프로젝션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정투형도 개념이라 했죠. 이렇게 뷰를 잡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뷰를 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 상태에서요. 여기서 줌키 기억나시죠? 줌키를 눌러서 화각 있죠? 화각을 조금 내립니다. 지금 왜곡이 좀 돼 있으니까는 한 15 정도 내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줌 익스텐드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보이시죠? 화각을 내리게 되면은 얘가 정투형처럼 되는데 왜곡점이 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너무 왜곡을 없애면은 아까 전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5 정도 해볼게요. 5 정도에서 보면은 너무 왜곡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뷰가 아이소메트리에 좋은 건가는 상당히 애매모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15에서 개인적으로 15입니다. 15에서 한 20 정도가 어떤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자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약간의 연출이 들어가면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소뷰는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씬에 가서 어떻게 플러스 눌러서 카메라를 최종적으로 세팅해 주면은 끝이다. 알겠죠?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린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순서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얘기하자면은 맨 처음에는 어떻게? 맨 처음에는 섹션 플랜에서 설치를 하라고 했죠. 그리고 얘의 높이값의 경우는요. 공간으로 봤을 때는 1800에서 2000 정도가 저는 괜찮다 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시고요. 더 올리고 싶으면 올려도 돼요. 얘가 근데 너무 높으면은 일단 벽체 높이 때문에 공간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려주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얘를 숨기고요. 탑뷰로 변경하고요. 탑뷰 먼저 변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휠을 꾹 눌러서 원하는 형태로 잡아줍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줌키를 눌러서요. 화각을 좀 변경해줘요. 15 정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기서 줌 익스텐드 통해서 어떻게? 줌 익스텐드 통해서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리고 그림자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자는 뭐 형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잡으시면 된다 했죠. 알아서 잡으시면 돼요. 야, 오,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씬을 뿅 넣어주시면 어떻게? 매우 간단한 아이소뷰가 연출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좀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카메라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좀 보여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적인 팁은 제가 다음에 공간을 만들 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